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의 방정식 한번 가볼게. 이 밑에 있는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리고 그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할지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지름의 양끝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름의 양끝점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원이 있는데 점 두 개를 줬죠. 근데 그 두 개가 하필 공교롭게도 지름의 양끝점을 줘버렸다라는 거지. 그럼 말 그대로 A, B가 지름이 될 거니까 A, B의 무슨 점이?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고라는 거지. 이 중심 자체가 A와 B의 중점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 갖다 뭘 세울 거다? 원의 방정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야. 이거 개념은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 이 지름의 양끝점 문제는 절대 단독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바로 2번처럼 나와요. 2번에 보시면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C를 뭐 한대요? 각을 2등분해 달래. 자,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맞추면 안 돼. 개념을 떠올려야 돼. 자, A를 각을 지금 2등분 했거든요. 각을 2등분. 자, 한번 물어볼게. 일단 각의 2등분. 요 문장이 보이면 다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확장을 시켜야겠죠? 뭐가 먼저 생각나야 돼? 각의 2등분선 하면? 뭐 생각나야 돼? 바로 어피치 생각나면 되죠. 어피치. 어피치가 뭐였죠? 어피치 대가리 떠올리면 된다 그랬잖아. 바로 뭐였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 그래서 어피치 대가리가 떠올리면 된다. 자, 그럼 어피치 대가리가 떠올랐다 칠게. 그 다음 또 여기서 어떻게 확장이 돼야 되죠? 어피치는 결국엔 뭘 이용하라는 거야? 비율 관계를 이용하라는 거지. 그래서 비율 관계를 찾았어. 그럼 비율 관계를 찾으면 선생님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가 나왔어요. 1대 1에. 그럼 설마 이 가운데 점을 M값이라고 잡은 다음에 설마 진짜 BM 거리와 CM 거리가 직접 구해서 1대 1을 써먹을까? 그건 아니야. 이 비율은 다시 어디로 가져가서? 바로 내분점으로 가져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M값은 B와 C를 몇 대면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 보면 바로 그 다음 애들은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대부고 애들은 각의 이등분선에 밑줄 치고 바로 밑에다 어피치, 그 다음은 비율 관계, 비율 마지막엔 내분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의 이등분선만 봐도 맨 마지막에 가면 내분점을 이용한 문제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번 한번 가볼게. 2번에 보면 A를 이등분한 선 그 점을 B라고 하자라고 돼 있대. 교점을. 자, 그래 놓고 한번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 자, A, B 사이 거리 구해보니까 9 더하기 16. 그래서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 AC 거리 구해보니까 36 더하기 64. 진짜 1대 2 나와버렸네. 그럼 따라서 D점은 오랜만에 내분점 한번 공식 써볼까? 내분점은 3분의로 시작하겠지. 자, C 한번 계산해보면 8 더하기 4.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BC죠. 8 빼기 2 나왔으니까 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점 뭐 나오니? 마 5 빼기 2니까 마 7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사실은 이거 중점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점을 구할 필요까지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왜? 어차피 이거 문제 뭘 찾아달랬어? A와 D를 뭐 하는 점? 지름의 양 끝점으로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원방을 세울 필요까지는 없고 선생님 A와 D 사이 거리를 구해서 2분의 1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D점이니까 AD 사이 거리 구해서 2로 나눈 게 정답이더라라는 거지. 그게 바로 원의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거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들 없으니까.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일반형입니다. 자, 한번 세은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세은아, 우리가 일반형 공식이 바로 뭐죠? 원의 일반형 공식. 불러봐. 가장 기본값, 일반형, 원의 일반형. 기본식 있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그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게 대표적인 원의 일반형이거든. 그럼 얘들아 대부분 일반형은 한 10문제 중 7문제는 대부분 뭐로 바꿔서 풀어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대부분 풀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중심도 뿅뿅 바로 보이고 반지름도 보이고 심지어 나중에 가면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도 결국 원의 중심이 필요하니까 표준형으로 고치는 걸 추천합니다. 10문제 중 한 7문제 정도. 그럼 3문제 정도는 대표적으로 그냥 실제로 이 일반형을 둔 채로 푸는 문제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얘들아, 뭐가 있을까? 꼭 일반형을 둔 채로 풀어야지만이 답이 나오는 문제. 뭐가 있지? 제이야? 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만 풀려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맨날 열심히 여러분도 이거 엄청 많이 풀었거든요. 그 문제 유형들. 근데 한 번도 왜 얘를 표준형으로 안 풀고 왜 일반형으로 풀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거야. 제이야, 뭐가 있을까? 일반형으로 두고 푸는 대표적인 문제. 3가지의 유형이 있어. 첫 번째 뭘까? 죽일까? 바로 첫 번째는 3점을 지나는 원. 3점을 지나는 원은 표준형으로 풀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친구들 질문하러 왔더니 밑에 풀이에 충격적이게도 이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다가 3점을 넣어갖고 식 3개 만든 다음에 그걸 연립하고 있더라고요. 작살납니다. 이랬다가는 얘를 어차피 또 전개해야 되고요. 전개하면 여기 말도 안 되는 뭐 A제곱, B제곱, R제곱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점을 지나는 원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여기다 3점만 넣으면 대문자 A, B, C만 연립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일반형으로 두고 푸는 문제죠. 또 있어요. 채은아, 뭐가 있지? 일반형을 두고 푸는 문제.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 우리는 바로 일반형으로 두죠. 혹시 기억나, 채은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찾아달래. 그럼 무조건 어떻게 했었지? 두 원을 뺐었어. 그래서 원에서 원을 빼면 그게 바로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좀 이따 아마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자, 3번째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얘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거 있잖아.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할 때도 우리가 일반형으로 두고 푼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원이 있는데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할 때 바로 우리는 두 원의 일반형을 이용한다. 근데 얘는 공식이 좀 다르죠? 어떻게 썼었죠? 원 더하기 k의 원은 0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k 값은 어떻게 찾아요? 아마 이런 문제들은 꼭 지나는 점을 하나 알려줬을 거야. 그 지나는 점을 요 원과 원에다 넣어서 k 값을 찾으면 사실 이 원은 몇 개가 나온다 그랬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은 무한개가 나옵니다. 요런 원도 있고 요런 원도 있고 요런 원도 있고 엄청 다양해요. 그 중에서 내가 콕 찍어서 나 요 원 찾고 싶어, 요 원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아마 문제에서 이 점을 줬을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K값이 결정되고 K값을 다시 거꾸로 넣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이 일반형이 나오면 대부분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지만 요 3가지 유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형을 둔 채로 푼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5번 문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이제 원이 정의된다라고 하죠. 얘들아, 우리 원이 정의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지? 혹시 심화반, 너 저거 적었지? 부원장님 반이었지? 거기 대수 했니? 대수? 자, 우리가 수학에서 정의가 된다라는 건 뭐야? 그 원의 성질, 정의를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제이야, 원의 정의가 뭐죠? 원의 정의. 원의 정의요. 얘들아,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란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원이 정의된다라는 건 첫 번째, 무조건 반지름은 무슨 수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야? 원의 최고차 한계수, 즉 2차 계수들은 모두 다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가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올 때 비로소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타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은 무조건 앞에 계수가 1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자, 5번 문제 한번 봐볼게. 자,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아직도 설마 이거를 완전 제곱 형태로 못 바꾸는 친구들 없죠? k 넘어오고 9 더하기 4니까 13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 하은아, 여기 못 쓰는 칸이지?
그렇죠. 다행히 맞았네. 여길 가끔 반지름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을 쓰는 칸이니까 제발 실수 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13보다 작다. 따라서 정답은 정수니까 12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왜 여기에 선생님은 요걸 왜 R제곱을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하면 애들이 생각보다 뭘 많이 실수하냐면 혹시 그 문제 기억나요? 원이 있는데 X축과 닿고 있대요. 얘들아, 원이 X축과 닿고 있으면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은 누가 담당하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얘 만약에 중심이 A, B였다면 아마 이 원의 반지름은 절대값 B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 이 문제가 X축과 접할 때 이렇게 나와.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얘가 는 3이라고 쓰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냥 마이너스 K 플러스 13은 3. 그래서 K는 10. 이렇게 답을 적어갖고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번쯤은 실수하실 거예요. 왜? 여기가 R제곱 쓰는 칸인데 자기 칸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여기가 반지름. 왜? 내 눈에 이 식의 제곱이라는 게 안 보이거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제를 풀다 보면 요 뒤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곱수들이 들어갈 때가 많아. 그리고 그 제곱수조차도 5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X축과 접한데 여기 반지름 쓰는 칸이야가 아니라 반지름 제곱 쓰는 칸이야. 그래서 는 3이 아니라 는 9라고 더 써야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실수 같은 것만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축에 접하는 원. 바로 나와버렸네. 축에 접하는 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는 웬만하면 안 틀려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 어떤 원의 중심이 A, B였어. 그럼 채은이가 말할게.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방금도 말했지만 뭐라고 써야 된다? 절대값 B라고 써야 되고 Y축에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을 뭐라고 써야 된다? 절대값 A라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 바로 Y는 X에 대해 X축, Y축 대칭 동시에 접한다에선 좀 실수를 많이 하더라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그림이 몇 가지가 보여? 네 가지가 가장 기본값으로 보여.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원일지, 요 원일지, 요 원일지, 이 원일지 이 네 개 중에 누가 답이냐라는 건 누가 결정해? 아마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지나는 점을 하나 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지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야 라고 하면 얘는 그냥 지난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점이 3, 4분면 점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에겐 바로 이 원의 중심조차도 3, 4분면이니까 바로 얘 중심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원방을 바로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A를 제곱한 A 제곱과 같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대부분 X축과 Y축에 접한다 이렇게 주면 땡큐인데 학교 시험에서 가끔 돌려서 말할 때가 있거든. 여기에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볼까? 채은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거 말고 다른 문장으로 가끔 줬는데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원이 있거든. 뭘까? 그냥 생각을 해봐. 제이야 뭘까? 얘랑 똑같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근데 이렇게 말을 안 주고 다른 말로 둘러서 말을 해. 근데 얘랑 똑같은 개념이거든. 뭘까? 아무도 없나요? 중심이 야, 하은이 어떻게 된 거야? 뭐 잘못 먹은 거야? 알았어. 바로 뭐냐면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다 라고 나올 때가 있어. 왜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항상 이 중심의 좌표는 정해져 있어. 1,1이면 A, A, 2, 4분면이면 마이너스 A, A, 3, 4분면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4, 4분면이면 A, 마이너스 A. 보시면 신기하게 그 중심은 항상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의 점에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까지 가야 돼? 그 원은 1이랑 3, 4분면에 있는 원이야.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대. 그 원은
2랑 4, 4분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원이 기본적으로 2개씩 떠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 이거 평행 이동하면요. 평행 이동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행 이동하면 사실상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중심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가 한번 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막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9번 보시면 어디를 지난대요? 3,0을 지난대요. 야, 아니다. 이거 풀려봐야 돼. 왜냐면 F반, 내가 월목반이랑 화금반 풀렸더니 이거를 똑바로 딱 알고 푸는 애들이 되게 드물었어. 있긴 있었거든. 자, 9번 시작. 한 10초 줘볼게. 자, 가볼까? 끝내볼게. 자,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3,0을 지난대. 근데 얘는 X축과 접한대. 아직 직선을 잠깐 내려둘게. 얘들아, 3,0을 지나는데 X축과 접한다? 이 두 개가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원이 3,0을 지난다라고 하면 굉장한 많은 원들이 존재할 거야. 뭐 3,0을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원이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원이 지나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뭐 찐따 같은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엄청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3,0을 지나면서 X축과 접한다? 이 두 개가 만나는 순간 뭐가 되냐? 바로 이 원의 중심의 X좌표는 3이더라라는 걸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3,B로 생겼어요. 중심. 그래서 얘는 원방도 X-3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선생님 X축하고 접하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B제곱이라고 써야겠네요.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이 B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힌트를 줬냐? 바로 이 원은 사실 누구랑도 4x-3y 플러스 12랑도 접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직선을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원이 접하고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 왜요? 원이 하나 말고 두 개가 나와요? 라고 하면 아까 말했잖아. X축은 1,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4,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저 멀리서 접하고 있는 이런 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답이 두 가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한번 직선이 원이랑 접한다 그러면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건 뭡니까? 100문제 중 100문제, 1억 문제 중 1억 문제는 D는 R이라는 걸 무조건 써먹어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원의 중심 3,B와 저 직선 4x-3y 플러스 12는 0과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D 한번 구해볼게. D는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5분의 절대값 3,b 넣으면 12, 24 마이너스 3b 자체가 여기서 조심하세요. 반지는 b라고 쓰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절대값 b라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지. 왜? 방금 봤잖아. b는 1, 4분면일 수도 있고 4, 4분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음수, 양수 둘 다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럼 양쪽에 5를 곱하고 절대값 24-3b가 5 절대값 b랑 같고 선생님 하은아 양쪽에 절대값 있을 때 이거 제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설마 양쪽에 절대값 있을 때는 절대로 제곱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뭐 하고 그대로 써주고
반대쪽은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써주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왔으니까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8b는 24니까 b는 3이 되던가 2b는 마이너스 24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던가 아 진짜로 원이 두 개 나오네요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얘가 x축하고 접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는 곧 이 중심의 y좌표의 차이랑 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 차이는 15더라. 그래서 정답이 15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뒷장 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현이 선생님이 이번에 여름방학 때 공부를 시키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질문 중에 거의 탑2입니다. 정말 현은요, 애들이 개념은 쉬운데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이라는 게 뭐냐? 우리 그거 있잖아요. 현악기. 현악기가 다 뭐예요? 줄이 있는 악기잖아. 똑같아요. 우리가 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직선이 뭐 아무렇게나 지나가도 어떻게 지나가더라도 무조건 원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원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여기. 원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원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현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뭘 떠올려라? 소를 떠올리자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현, 직선이 지나가면서 현을 만들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더라라는 거지. 그럼 바로 소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원의 중심 긋고 시오자, 오자.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가 반지름 R이 될 거고 문제에서 대부분 현을 우리가 랭스 L이라고 많이 주거든. 그럼 어쨌든 여기를 L이라고 뒀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는 원의 중심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 우린 얘를 디스턴스 D라고 둘 텐데 대부분 현 문제는 이 셋 중에 두 개를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더라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너네들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이걸 구하라는 문제는 정말 한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얘 구하라고 하는 건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몇이야? 79% 정도? 79% 정도는 거의 저 D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기게도 이 D를 직접적으로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이 D를 구하라기보다는 신기하게 요 직선과 항상 연관되어서 문제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왜? 이 D값을 알면 너는 이 직선에 미지수가 하나 들어가 있을 테니 그 미지수 좀 구해줘 라는 문제가 거의 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중심이 이쁘게도 0,0이었고 반지름이 5cm였어. 근데 현의 길이가 8cm 나왔대.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반반 쪼개질 거니까 이쪽이 4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3이거든. 3대 4대 5 누가 모르겠어. 근데 이 3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3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건데 그게 사실은 이게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야. 그때 이 K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많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 3이라는 게 결국엔 이 직선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니까 5분의 절대값 K가 3 나와. 그래서 절대값 K가 15다. 그래서 뭐 문제가 만약에 K값 양수 구하라고 했으면 플러스 15. 값을 합을 구하시면 0. 아니면 두 개 구하시면 15랑 마이너스 15. 이렇게 쓰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현이 왜 아이들한테 어렵냐면 사실 이 현이라는 게 단순하게 원 위에 직선 그린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야. 현이 다양한 방법으로도 나와. 어떻게 나오겠어? 바로 우리가 원 두 개를 그려서 아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볼 텐데 이거를 직선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여기 만나는 점 A, 요 만나는 점을 B라고 해도 우리는 이 A, B를 현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현이면 선생님이 아까 소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 찍고 시오자 그리고 오자 그리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얘 당연히 원의 중심 알 거고 반지름 알게 될 거야. 근데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 노란색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 노란색을 우리가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죠. 이게 뭐죠? 공통 직선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 A, B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공통현이라고 하죠. 왜? 이 A, B는 이 앞에 있는 원에서도 현이고 이 뒤에서도 현이니까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신기하게 뭘 안 알려주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직선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요, 절대 이 직선을 안 알려줍니다. 그냥 원방 2개 알려주고 끝나요. 원 알려주고, 원 알려주고.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현의 길이 구하라고 한다든가, 이 둘 중에 하나 구하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제가요, 이 직선을 알아야 방금처럼 반지를 말고,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D를 구해볼 거고, D를 구하라고 하면 현의 길이를 알려줄 테고, 이 방법을 여기다가도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직선을 안 알려주면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봤더니, 이 직선은 그냥 현이 아니라 공통직선이고, 이 공통직선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바로 두 원을 뺨으로써 바로 탄생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원을 빼서 이 직선을 찾고 그 직선부터 중심까지 거리 구하면 디스턴스가 나올 거니까 피타고라스로 바로 현의 길이가 구해진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또 신기하게 뭐냐면 대부분 이런 문제 줄 때는 요거를 이렇게 지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어려워해. 이렇게 줘, 문제가. 선생님, 방금 이렇게 이어서 준 거랑 이렇게 준 거랑은 도대체 뭔 차이입니까? 라고 하면 애들이 이 그림을 보면 A, B가 어디까지밖에 확장이 안 되냐면 현이네, 선분이네, 끝. 거기까지밖에 안 가. 그래서 이 선분을 어떻게 구하지라는 생각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얘를 모르고 얘도 모르고 반지름만 알고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근데 이 선을 살짝 더 연장선으로 그려보는 순간 아 이거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두 원 빼야지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를 살짝 지워놔요. 이렇게. 그래놓고 끝이야. 그러면 애들이 이게 직선인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현 나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공통 직선도 항상 서비스로 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11번입니다. 11번. 이 11번 졸면 안 돼요. 이 11번 문제가 베스트 오답이 2개 있어요. 자, 한 번만 풀려볼게. 11번 시작. 11번. 혜인아, 추워? 손님이 쉬는 시간에 담요 여기 최대한 많이 뿌려온 거거든, 지금. 아까 강의실 돌면서. 어, 만약 더우면 내가 키고 담요를 다시 뿌려오고, 장은 째려보지 마. 너네가 건의해봐. 수1은 난 중앙여고밖에 없으니까, 중앙여고 수1은 아영관에서 하자. 윗대가리한테 말해줘. 부원장님하고 원장님. 아니, 너희들이 고객이잖아. 고객이 왕 아니야? 아닌가? 가볼게. 자, 가볼게. 11번 문제 보면, 자, 한번 물어볼게. 이거 베스트 오답이 첫 번째, 1번, 3입니다. 3 나오신 분들 없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베스트 오답이 6, 4번입니다. 3이랑 6 나오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이거.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아마 마포관에서도 설명해 주셨을 거야. 우리 신촌관에서도 그때 한번 했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원에 뭐 X축만 그릴게.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여기 3,0을 꼭 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그리는 이 노란 색깔들은 다 모조리 다 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단지 꼭 지나는 점 3,0을 줬을 뿐이야. 그럼 이 수많은 노란색들 중에서 결국엔 그 길이가 자연수 길이가 될 때 찾아야 돼. 그러면 일단 이 길이가 자연수는 중요하지 않아. 먼저 뭐가 중요하냐? 그럼 이 수많은 현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것과 가장 긴 거를 찾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가장 짧다라는 건 결국 수직 상태일 때가 가장 짧을 거니까 선생님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짜리였으니까 여기가 5예요 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현의 절반이 4가 나오더라. 그럼 제일 짧은 게 몇 cm다? 8cm다. 그래서 8cm보다는 일단 크거나 같을 거야. 뭐가? 현이. 그럼 제일 긴 게 뭡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순간 길이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늘어나다 최대 맥스. 원에서 가장 길이가 길 때는 지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길 때는 바로 반지름 2개 10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온 베스트 오답이 8, 9, 10. 그래서 OJ는 3개라고 아마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일 가능성이 커요. 6. 6이라고 했나요? 뭐? 아, 그래요. 아, 그럼 6이라고 한 사람 혹시 있어요? 아, 이 작도는 못했네. 자, 아무튼 3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냐면, 야, 나 그래도 이거 한번 풀어봤던 거 기억해. 분명히,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9cm라고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 9cm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반대쪽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9cm가 2개 나오는 걸 딱 보이는 순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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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개. 장하은이다. 너 6개라 했지? 6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틀렸죠? 가장 짧은 것과 가장 긴 거는 사실상 몇 개밖에 안 나와요? 1개밖에 안 나와서 8은 하나, 9는 2개, 10은 1개여서 답은 몇 개? 4개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2개가 가장 많은 오답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렇게 말해줄게. 무조건 틀렸다라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요 3개보다는 6개가 가능성이 있는 친구야. 그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이거를 3개라고 말한 친구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문제를 처음 풀어봤거나 그냥 단순하게 이 안에 8, 90밖에 없으니까 3개라고 한 거고, 한번 그래도 풀어본 친구들이 6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비스무리한 문제를 풀었는데 그땐 얘가 답이 6개였어. 그게 왜 그랬냐면 방금 말했지만 가장 짧을 때 미니멈 길이랑 맥시멈 길이를 찾았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블랙라벨인가 유형집에서는 이 미니멈 길이가 7.8cm인가 나오고 맥시멈이 뭐 10.5cm 이렇게 나왔었을 거야. 분수로 나왔어, 분수로. 그래가지고 뭐였냐? 결국에 현의 길이가 7.8 이상이고 10.5 이하가 되면 요 사이에 있는 당연히 자연수는 8, 9, 10이 나올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짧은 7.8cm와 10.5cm는 하나밖에 없지만 자연수는 8, 90밖에 없기 때문에 8조차도 2개, 9조차도 2개, 10조차도 2개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답이 6개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양쪽 미니멈과 맥시멈 가장 큰 값 자체가 소수점으로 나왔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숫자에 곱하기 2가 맞아요. 요 사이에 10개가 있어. 그럼 답은 20개야. 20개가 있어. 답은 40개가 되겠지. 근데 하필 이 미니멈과 맥시멈조차도 만약에 자연수로 나왔을 때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1개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같은 방법으로 풀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 혹시 기억나? 이거랑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아. 근데 다르게 물어봤던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 이게 비슷한 문제 유형이 뭐가 있을까, 제이야? 얘랑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아. 가장 짧은 것과 가장 긴 거를 찾아서 뭔가 그 안에서 거리의 자연수 값 찾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 뭐였지? 바로 원과 직선 또는 원과 점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였어. 무슨 뜻이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한 점이 있고 직선이 지나가더라. 그랬을 때 이 거리의 값이 항상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또는 원 위에 한 점이 있어. 그리고 밖에 점 하나가 있어. 그랬을 때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자연수 될 때 찾아달라라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든 풀이는 똑같아.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거리가 가장 짧은 미니멈과 맥시멈은 무조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중심부터 점까지 거리. 그리고 거기서 바로 누구 뺀 거? 반지름을 뺀 게 가장 미니멈, 반지름을 더한 게 맥시멈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뭐겠어? 단지 이 D, 파란 색깔이 디스턴스잖아. 이 파란색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공식의 차이밖에 없다.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거고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가 됐든 그럼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위에 거든 아래 거든 똑같아요. 그냥 아무거나로 할게.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 이거죠. 그럼 가장 짧을 때는 결국 원의 중심으로부터 선을 가정했을 때 이게 가장 짧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을 더한 여기까지가 최대값이니까 얘도 또한 몇 개씩 나온다? 2개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또한 가장 짧은 것과 가장
큰 거, 이 길이가 하필 자연수로 나오면 양쪽 건 한 세트씩 나오지만 가운데는 두 세트씩 나오고, 만약에 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분수로 나왔어. 그럼 가운데 있는 자연수는 모조리 다 몇 세트씩? 두 세트씩 나온다는 거. 요거 같이 잘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문제는 또 어디로 파생이 됩니까? 미리 하자면 이 문제 또 어디로 파생돼요? 바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로 파생이 된다. 따라서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점이 돌아다니고 요 위에 두 점이 고정점, 정점이더라. 그랬을 때 바로 PAB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그러면 선생님 가장 짧을 때가 바로 반지름을 뺀 여기가 가장 짧은 삼각형이고 가장 작은 삼각형이고,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을 더한 이 삼각형이 가장 큰 삼각형 넓이를 갖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파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삼각형 넓이도 나와요. 이렇게 나와놓고 삼각형 넓이가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가장 작을 때 넓이가 똑같이 5가 나왔고, 넓이가 가장 클 때는 넓이가 20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 원에 존재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 값인 걸 찾아달라. 이거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이게 어디냐면 선생님도 진짜 옛날에 봤어. 이 뉴파인 오기 전에. 뉴파인 오기 전에는 이 넓이로 나온 문제도 있었어. 그러면 애들 또 뭘 착각해? 넓이가 5인 거 하나네. 근데 넓이가 20인 거 하나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아니야. 내가 그려보니까 만약에 얘 넓이가 예를 들어서 10짜리면 요렇게도 있지만 요렇게도 10짜리가 나와. 그러니까 10은 2개 나올 거야. 그래서 또 5에서 20 빼면 15개, 1더하면 16개니까 16 곱하기 2 해갖고 31을 적는 친구들도 있고, 베스트 오답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양쪽 건 하나씩 나오니까 가운데 거는 삼각형 넓이가 2개 나오고, 반대쪽 한쪽과 한쪽은 무조건 한 세트씩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선생님이 거의 지금 한 8년, 9년 됐어. 못 본 지.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 봤어. 뉴파인 와서는 한 번도 못 봤고, 한참 전 옛날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일 때밖에 못 봤으니까 사실상 뭐 여러분들한테 나올 일은 없지만 선생님들은 나랑 거의 비슷한 동년배라고 하면 같은 7차 교육과정을 밟았을 거니까 혹시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요것도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녹아져 있습니다. 더워요? 더워? 그러면은 태인이랑 좀 싸워봐. 어떻게 해야 되지? 틀지 마? 그럼 됐어. 근데 이게, 알았어. 나도 그 생각은 했는데, 안 한 건 아니야. 몇 도로 해줄까? 5도? 25도. 5도면 냉동 창고야. 26도. 알았어.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11도. 아니, 반영한 거예요. 10이라니. 의견을 반영한 거죠. 요즘 애기 때문에 에어컨을 달고 산다. 애기는 24도여야 된대, 집이. 막 가끔 들어가면 소름 돋아. 설마 정삼각형 줬는데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그 말을 마무리하자마자 한 3명 정도가 샤프가 멈췄어요. 살짝 멈칫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태인아, 저기 눈 호강 잘 하고 왔어? 거기 영훈쌤 잘생겼잖아. 갑자기 집중이 잘 돼? 나를 보니까? 이제 공부해야겠다 싶어? 나 들었어, 다. 하은이가 와서 막 말아주더라고. 선생님, 태인이, 누가 나한테 전달했는데? 근데 갔더니 태인이가 영호쌤 잘생겼다고. 잘생겼지? 세은이랑 살짝 의견 충돌이 보였습니다. 잘생기기가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서 나는 쉬운 길을 택한 거야. 어려운 거 싫어. 잘생기기 어렵다며. 영화쌤한테 이거 근데 영화쌤 약간 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뭐. 선생님 몇 년생이? 나랑 영호쌤이랑 아마 동갑일 거야. 그니까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8, 9. 뭐야 우리 쌤이요. 그래? 영호쌤 진짜? 88이래? 영화쌤 선생님이랑
친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선생님이 사주신 게 아니라 영원쌤이 너무 도와주셔서. 맞아요. 선생님이 사주신. 야, 그게 더 기분 나빠. 미친 거 아니야, 쟤? 야, 좋아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 영원쌤이 자기가 결혼을 못해서 젊게 사신다고. 그럼 난 결혼해서 뭐, 갔냐? 아니 근데 원래 선생님이 딱 알맞으신 아니, 근데, 영원쌤이 너무 옷도 그냥 20대처럼 맞아요. 영어쌤 어떻게 이렇게 근데, 잘 이쁘네. 아, 그게 뭐냐면, 이게 선생님도 이게 너무 젊게 입고 싶거든? 근데 두 가지 이유야. 첫 번째는 나랑 안 어울려. 내가 젊게 입으면. 첫 번째는 내가 그런 거에 젊게 안 어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 학원 생활을 되게 일찍 시작했잖아. 벌써 이제 올해로 14년 차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필 들어간 학원이 자율복장이 금지된 학원들이었어. 나 여기가 처음이야. 나 여기 왔는데 부원장님 막 머리 보라색이고 막. 뭐 아파? 가, 거기 야 가라고. 나 없어지는 게 내 소원이야, 여기. 자, 12번 가볼게. 자, 일단은 이 12번에 정삼각형 나오면 애들이 자꾸 뭐에만 꽂히냐면, 세변의 길이가 같다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 얘들아, 세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언제까지 썼냐면 거의 중학교 때 쓰고 거의 마무리 하셔야 돼요. 진짜 특수한 고등학교 문제가 아닌 이상 정삼각형 줄 때는 이젠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넓이나 높이. 넓이와 높이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는요, 정삼각형 줬을 땐 대부분 중학교 때는 아까 말했지 세변의 길이 같다를 많이 이용하고요. 고등학교 때 와서는 넓이랑 높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바로 60도라는 힌트예요. 이 60도는 나중에 대수 가면 바로 뭘 의미해요? 바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할 때 저 60도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삼각형 준다라는 건 넓이랑 높이를 활용하는 문제이거나 60도를 이용하는 문제, 저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 정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같다? 그거는 진짜 좌표가 너무 이쁘게 나왔을 때나 마찬가지야. 그러지 않는 이상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12번 봐볼게.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원이 있어요. 직선이 지나가요. 두 점에서 만난대요. A, B.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중심까지 포함한 OAB가 정삼각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제일 그냥 흔히 학원 다니고 처음에 본인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래도 자기간에 좀 공부를 해봤다고 반지름이 몇 자리야? 2자리지. 그래서 뭘 하냐? 선생님, AP 현이잖아요. 그래서 수직 2등분 시키고요. 여기가 따라서 2니까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에요. 라고 해서 푸는 게 이제 대부분 이 단원도 지금 현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집이 원한 풀이는 이거였어요. 근데 우린 그럴 시간은 없고요. 그냥 이거는 현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까 말했지. 정삼각형 혹시 넓이 공식이 뭐죠? 한 변의 길이가 K짜리 정삼각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넓이 공식이 뭐죠?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그 다음 높이는 뭐였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아마 이 문제는 저 높이가 힌트일 거예요.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이 루트 3 자체가 굳이 현 갖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 2를 넣어서 나온 게 루트 3이고 결국 이 직선과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과 바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바로 몇이다? 루트 3이더라. 따라서 절대값 k가 뭐? 루트 6이니까 k는 양수인 루트 6이 나온다. 답은 몇 번? 2번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삼각형이 던져주는 건 주로 넓이와 높이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그 길이에만 꽂혀서 살지 마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5번, 6번 하고 이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유형 5번은 솔직히 쉬워요. 유형 5번은 거의 그냥 한 번만 그냥 말하고 넘어갈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아시다시피 원과 직선은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것만 여러분들한테 짚어주고 가면 돼요. 바로 만난다와 접한다. 애들이 요 단어 차이를 잘 모르더라고. 헷갈리더라고. 우리 수학에서 접한다는 애들이 잘 알아요. 결국엔 교점이 한 개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 만난다라고 해도 가끔 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난다는
관통하는 것도 만나고 접하는 것도 만나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교점이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풀이가 몇 가지야? 2가지야. 근데 내가 말했지만, 내가 말했던 걸 들었던 친구도 있고 안 들었던 친구도 있지만 첫 번째 방식은 까먹어라. 첫 번째 방식이 뭔데요? 바로 직선을 원에 대입해서 판별식 이용하는 문제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가 원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직선도 이쁘게 나와줘야 최소한 여기다 넣었을 때 전개해서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를 따질 텐데 이런 경우는 절대 학교 시험엔 never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는 잊어라. 대부분 뭘 이용한다? 바로 D와 R 값을 이용하더라. 그래서 R이 더 클 때는 바로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고 D와 R이 같을 때는 1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D가 더 클 때는 안 만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만난다와 접한다는 단어만 조금 조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번 시간 마지막 유형 6번 한번 가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입니다. 와, 드디어 나왔다. 아까 간단하게 해봤지만 앞으로 고3 때까지 요건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앞에 도형과 뒤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문장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왜 제가 저 앞에 도형이라고 썼냐면 여기가 직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고1 과정에서는 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문제가 뭐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라는 거지. 직선과 직선이 지나는데 그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근데 저 2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대표하는 공식이 바로 뭐다? 앞에 있는 직선 더하기 K의 직선이더라라는 거죠. 그거는 0. 근데 그러면 이 K 값은 어떻게 구한대요? 아마 저 직선,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 콕 찍어서 지나는 점을 하나 줄 거야. A, B라고. 그럼 얘를 여기와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K 값을 찾고 그 찾은 K 값을 다시 거꾸로 넣으면 아마 그 직선들 중 내가 찾고자 하는 하나의 직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직선은요, 요 직선밖에 안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밖에 못 물어보고요. 아까 이건 개념 설명해드렸죠. 얘는 2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지.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물어볼 수도 있고, 원과 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아까 개념 설명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1번 원과 2번 원을 빼면 되는 거고, 얘는 얘처럼 원 더하기 K 곱하기 1은 0이라고 둔 다음에 아마 불특정 점을 하나 줄 텐데 그걸 여기랑 넣으면 K 값이 나올 거고 그걸 다시 거꾸로 K 값을 넣으면 1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애들이 되게 잘해. 근데 이 문제는 꼭 하나 변형이 돼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우리 한번 풀어봤죠? 아마 유형집인가 블랙라벨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에서 내가 냈던 것 같은데 원과 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 이 원의 넓이가 가장 뭐한 값? 작은 값. 이 노란색 원이 가장 넓이가 작은 원을 찾아달래. 그럼 잘 봐. 이런 원뿐만 아니라 이런 원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수많은 원들에 한번 지름을 한번 그려보면 가운데 있는 원은 얘가 지름이에요. 근데 요 벗어난 원, 이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원은 요쯤이 지름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치우친 원은 이쯤이 지름일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가거나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가는 것들은 지름이 점점 어떻게 돼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가장 짧을 때는 언제다? 바로 가운데 뭐가 될 때? 바로 누가? 현의 길이가 지름될 때가 원의 넓이의 최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이 최소가 될 때 바로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아까 말했지.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뭘 안 준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절대 안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해야 된다? 이거
1번에서 2번 원 빼가지고 직선 찾고 다시 소자 생각해가지고 바로 현의 길이의 반을 구하면 그게 원의 넓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17번 풀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17번 볼게요, 같이. 집중하셔야 돼요. 힘든 거 알아요. 학교도 갔다 왔고. 자, 17번 보시면 원이 있고 두 원의 교점 중 그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 최소래. 그럼 무시하시고 우린 딱 보자마자 아, 선생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래요. 그러면 아마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이 원이 가장 넓이가 최소일 때는 얘가 지름될 때입니다. 라는 거. 나 원 안 그릴게. 굳이 그릴 필요 없거든. 자, 그럼 시작할게. 이거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두 원 빼야지, 어떻게? 뺍시다. 앞에 원에서 뒤에 원 뺄 건데, 난 머리가 나쁘니까 일단 다 쓸게. 요 원에서 누굴 뺄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8x, 그리고 16 더하기 9니까 25네 없어진다라는 거지. 그럼 빼면 뿅뿅 6에 8y지.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20은 0이니까 따라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이 내가 찾고자 했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더라라는 거야. 근데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거는 바로 저 현의 길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거고 이쁜 원 고를게. 이쁜 원은 당연히 중심이 0,0인 게 이쁘겠지.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20이니까 그냥 루트 20이라고 쓸게. 그럼 나는 이제 이 길이 디스턴스만 구하면 끝나더라라는 거지. 디스턴스는 이 직선부터 5분의 절대값 0,0 2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얘가 2니까 20에서 4 빼면 16. 길이가 4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저게 곧 넓이가 최소인 원의 반지름과 똑같더라라는 거지. 그럼 답은 몇 파이? 16파이. 답은 몇 번? 3번이 되더라라는 거. 이해 가셨죠? 이게 원이 한 문제 한 문제 새롭고 그냥 그거 맞추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다른 문제로 파생 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